3월 13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3월 12일 어제 금천구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3월 13일 코로나19 금천구 누적 확진자가 완치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시흥 1동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세 번째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는 독산 1동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관악구의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금천구 보건당국은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시민과 마을 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면 마스크와 후원금 100만 원을 3월 11일 대구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기부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 플러스 나눔 캠페인으로 마스크 제작에서 자신을 위해 1개, 남을 위해 5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역단체에서 재봉틀을 지원받고 원단과 필터도 기부를 받았으며 후원금도 149만 8천 원이 모여 이 중 100만 원을 대구로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꽁꽁한 마음을 녹여보자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휴관, 경로당 식당 폐쇄, 각종 봉사단체 활동 중단으로 멈춰선 먹거리 지원을 조심스럽게 재개할 예정입니다. 살구 여성회,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 새바람 봉사단, 마을신문 금천이는 13일 밑반찬을 만들어 틈새 계층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자 만들어 온 반찬을 문 앞에 놓고 어르신에게도 직접 접촉하지 않기 위해 전화로 알려드리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화재보험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와 지자체는 콜센터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천구는 총 11개의 콜센터에 총 3,75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구는 방역 지원을 요청한 콜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방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콜센터나 PC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내려 좌석 간격당 가급적 1m 이상 떨어뜨려야 하며 하루 2번씩 직원들의 발열 여부,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객이나 방문객도 사업장에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금천구는 지난 9일 금천 01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전 차량에 대해 3차례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구는 운행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10대를 대체 투입해 단축 운행을 실시했으며 11일 확진자와 접촉한 운수 종사자 7명에 대한 음성 판정이 확인된 후 오후 2시 2분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금천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물주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산동 만나는 거리 상점과 현대시장 내 건물주 및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인하 금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 보수비 및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성수 예비후보가 3월 12일 탈당했습니다. 탈당 소식은 오봉수 전 서울시의원이 동반 탈당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차성수 예비후보는 아직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무소속 출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당 정두환 지역위원장과 친박신당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정두환 위원장은 서울시 당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지도부의 지역 출마 모범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전국 선거 전략 구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9일 중앙당을 창당한 친박신당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출마는 다음 주 중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천구가 독산로 전 구간에 걸쳐 연차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 중 한국전력 및 각 통신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6월에서 7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총 98억 원을 투입해 서울 남부여성발전센터 앞 삼거리에서부터 시흥 일동 우체국까지 왕복 1km 구간인 독산법원단지 구간 지중화를 우선 추진으로 2024년까지 독산로 5개 구간에 걸쳐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천구가 제2기 금천청년네트워크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금천청년네트워크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구민참여 플랫폼으로 금천청년네트워크위원들은 2021년 3월까지 금천구 청년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역량 강화 활동 등 다양한 구정 참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 50플러스 센터와 금천 어르신복지센터의 개관이 5월 4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기존 개관은 3월 23일과 4월 1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프로그램 접수일은 금천 50플러스 센터는 4월 13일부터, 금천 어르신복지센터는 4월 20일부터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시리즈로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수당 긴급지원은 단기 근로직에서 해고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2달간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해고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까지입니다. 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을 통해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공모 신청은 26일까지며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합니다. 유식업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전달해 청년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고 복지관 휴관으로 생긴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입니다. 시는 유치원 초등학생이 마술과 노래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 크리에이터 10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청년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3월 10일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업해 올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 이상의 단열, 냉방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맞춤형 집수리 공사를 지원하는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3월부터 자치구별 공고를 통해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 중이며 올 하반기 대상자는 8월 중순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나서면서 2023년까지 총 460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 다목적 체육 공간으로 구성되는 실내 다목적 체육관은 확충 목표인 35개소 중 금천구는 3월, 구로구는 4월, 서대문구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의 유휴 공간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우리 동네 작은 체육관 50곳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동주민센터, 치안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민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도남문 국악당의 온라인 음악회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도림문 박물관 마을의 온라인 전시 해설까지 집에서 안전하게 공연,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10,000여 종의 전자책과 150여 종의 오디오북 등 3만여 종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탁환 작가의 외판소리, 닮은 영상 14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본부 SNS를 통해서도 소개합니다.
또한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세 곳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저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노출 저감을 통한 건강보호 사업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업 등으로 금천구는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가 지정됐습니다. 금천구는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금천복지센터의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 7개, 스마트 에어 샤워 1개, 에어커튼 4개, 식물벽 5개, 미세먼지 쉼터 1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해마다 3곳이 추가하여 총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최종 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시내 264곳에 총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형 도시 텃밭을 조성합니다. 생활권 내 방치된 짜투리 공간 중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짜투리 텃밭 25개소, 여름철 복사열 저감 효과도 있는 건물 옥상 텃밭 80개소, 생태 친화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20개소와 학교 60개소에도 텃밭을 만듭니다. 또 지체장애인도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과 높임 텃밭을 배치하는 무장애 치유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입문할 수 있도록 상자 텃밭 2만 9천 개를 분양할 예정이며 4천 개는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주소가 등록된 각 자치구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도시농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진숙, 박세솜,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